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족. 안녕하세요. 서민 가족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1.5배속으로 시청해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1년생 샤인머스켓의 수영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1년생 샤인머스켓 주지의 수세를 관리하여 충실하고 마디 길이가 일정한 주지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생 주지를 다 키운 이후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작업인 동절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지를 충실하게 키우기 위해 수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생 묘목의 수령을 형성하고 주지를 키우다 보면 주지의 성장이 과수원마다 차이가 있고 같은 과수원 내에서도 묘목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자라는 수세를 좋은, 웃자람, 나쁨 세 가지로 구분하여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지의 수세가 좋은 경우입니다. 주지의 굵기가 굵고 마디의 길이가 일정하게 자라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지가 자라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부초들의 잎을 2개만 남기고 적심하여야 합니다. 수영을 형성하면서 주간에서 주지로 꺾이는 부분에 남겨둔 부초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지의 자람을 계속 관찰하면 됩니다. 잎을 2개만 남기고 적심한 부초들에서 추가로 부초가 발생하며 잎의 개수가 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적심하여 주어야 합니다. 부초의 적심 시기가 늦어지면 적심 후 더욱 강하게 새로운 부초가 자라게 되어 수세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세가 좋은 경우에는 질소 비료의 사용을 금하고 관수량은 토양이 건조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을 경우 인산 칼리 비료를 소량 시비하며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소의 흡수를 감소시켜 주지가 충실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세가 좋은 상태로 목표했던 길이만큼 주지를 키웠으며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주지를 적심하여 주면 됩니다. 지역이나 기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지 적심 시기가 7월 이후로 늦어질수록 내년에 개화 결실을 위한 꽃눈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꽃눈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듬해 개화 결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목의 수세가 좋은 상태라는 의미는 가지마디의 길이가 10에서 15cm 사이로 일정하게 자라는 것이며 굵기는 유성매직 정도가 적당합니다. 참고로 주지에서 자라는 부초의 길이는 짧고 굵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샤인머스켓 삽목을 2m 간격으로 식재하고 기역자 수영으로 충실하게 키웠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목의 웃자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웃자람이란 주지와 부초의 굵기가 가늘고 마디 길이가 길게 자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샤인머스켓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수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를 키우기 위해 비료 시비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하면 웃자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이 웃자라는 이유와 웃자람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묘목 웃자람의 원인은 대부분 질소 과잉 흡수 때문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질소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묘목기의 질소 성분이 조금만 많아져도 쉽게 웃자랄 위험이 발생합니다. 일정하게 자라던 가지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면 뿌리의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웃자람이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토양 속에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뿌리가 토양 내 질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자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의 질소 흡수량을 줄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목 자체적인 질소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뿌리의 질소 흡수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소 흡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양 속 질소의 절대량을 줄이거나 뿌리가 질소를 흡수하는 양을 감소시키면 되는데 이미 토양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소 흡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양 속의 질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토양 수분에 녹아 식물에 흡수되게 되므로 웃자람의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경우 관수량을 조절해 수분 공급량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소와 기량작용을 하는 인산, 칼리 비료를 시비하여 질소가 식물에게 잘 흡수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이 토양 속의 수분을 흡수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잎의 기공을 통해 수분이 증발하는 증산작용에 의해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장력에 의하여 줄기 아래쪽에서
위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위쪽의 줄기는 아래에 있는 줄기로부터 물을 빨아올리게 되고 가장 아래에 있는 뿌리는 뿌리 밖에 있는 토양 수분을 뿌리 속으로 빨아당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양 수분이 식물체 내로 흡수되고 이동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잎의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뿌리가 물을 원활하게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뿌리의 질소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샤인머스켓 수목 자체적으로 질소 소비를 늘려 주지로 이동하는 질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줄기의 목부를 통해 나무의 곳곳에 영양분이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높이가 높은 눈일수록 영양분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끌어온 영양분을 소비하여 신초와 잎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주지의 끝부분에 끝자람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며 주간에서 주지로 꺾이는 부분과 주지에서 원 부분의 부초를 풍성하게 키워 양분이 주지 끝 부분으로 이동하기 전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미 웃자람이 뚜렷하게 발생하여 마디의 간격이 길게 자란 경우에는 웃자람이 시작된 부분을 과감하게 적심하고 인근의 부초를 키워 주지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웃자람에 의해 1년 동안 키운 주지의 굵기가 가늘고 충실하지 못한 상태라면 2년째에는 열매를 달겠다는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년째에는 1년생과 동일하게 주지를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성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주지의 마디가 20cm 이상 길어지고 주지의 굵기가 볼펜 정도로 자랐다면 심하게 웃자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웃자람이 발생한 부위를 최대한 빨리 적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적심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부초를 키워 그림처럼 주지를 연장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세가 약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세가 약하여 줄기의 성장이 느리고 굵기가 가늘다면 질소 비료를 소량 시비하고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질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종이므로 수세가 좋지 못하다고 질소 비료를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소는 이동 속도가 빠른 영양분으로 시비시 작물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소량씩 시비하여 작물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시비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주지 생장점 부근에 새로 발생하는 부초를 많이 남겨서 영양분이 주지의 끝부분으로 더 많이 이동하도록 유도해주면 됩니다. 뿌리가 흡수한 영양분을 주지 생장에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주지 끝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의 질소 소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지 끝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의 부초는 잎을 2개만 남기고 적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지가 생장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부초는 풍성하게 키워서 주지 끝쪽으로 양분을 빨아당길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됩니다. 주지를 목표한 길이만큼 다 키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지의 굵기가 얇은 경우 2년차에 열매를 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째 수액 유동기 전 2월에 주지에서 발생한 결과지는 모두 주지 전정을 실시하고 1년째와 동일한 방법으로 2년차에도 주지를 계속 굵고 일정하게 키워주면 됩니다. 2년생에서 발생하는 곡과 열매는 모두 제거하여 영양분과 에너지가 줄기 생장에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림처럼 주지의 수세가 약하여 굵기가 가늘고 길이가 목표한 만큼 자라지 못한 경우에는 이듬해 2월 결과지를 주지 전정하여 주지를 더욱 충실하게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시비와 관수, 부초 관리는 초기 수세를 지켜보면서 주지가 적절한 수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년차에 수세가 좋아서 주지가 목표한 대로 충실하게 다 자랐으면 2년차에 소량의 개화 결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지의 수세가 좋지 못하여 주지가 목표 길이만큼 성장하지 못했거나 굵기가 얇게 자란 경우 이듬해 2월의 결과지를 주지, 적심하여 주지를 더욱 충실하게 키우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주지를 키우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성목은 생장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에서 4년차라 되어야 성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목이 되기 전 수익을 위한 무리한 개화 결실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세가 좋다는 의미는 가지의 길이만 길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굵기가 굵고 일정한 길이로 꾸준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의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 시 외부 수분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입된 수분을 뿌리가
과하게 흡수하게 되면 수분 속에 포함된 질소 흡수량이 늘어나 웃자람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특히 빗물 유입 방지와 관수량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질소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인산, 칼리 비료를 번갈아 시비해주는 것도 웃자람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줄기가 등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7월에 접어들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료의 시비를 중지하고 주지를 적심하여야 합니다. 주지 적심 이후 뿌리 발달과 낙엽 촉진을 위해 충분한 관수를 실시해주면 적당한 시기에 등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7월 이후에 주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나 과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시비하게 되면 등속이 늦어져 늦가을 추위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적심 시기가 늦어져도 등속이 늦어지면서 앞서 말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매 수확기가 지난 가을철에는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로 비닐 멀칭을 걷고 충분히 관수하여 뿌리의 하방 생장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무렵에 인산칼리 비료를 시비하면 뿌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낙엽이 완전히 떨어지고 등속이 완전히 완료되면 과수원에 토양을 채취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늦가을에서 겨울철 사이에 토양 검정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성분과 양을 정하여 비료나 퇴비를 시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토양 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수원 내에 여러 곳에 위치한 평균적인 수목 5추 정도를 선정합니다. 선정한 수목의 뿌리 끝부분을 예상하여 토양 표면의 겉흙을 걷어내어 줍니다. 다음으로 삽을 이용하여 30에서 40cm가량을 굴토하여 줍니다. 그 다음 굴토한 구덩이의 뒷면에 흙을 한 주먹 정도 채취하면 됩니다. 여러 나무에서 채취한 흙을 한 봉지 안에 함께 넣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검정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흙을 담을 수 있는 규격 봉투를 줍니다. 그럼 가져온 흙을 받은 봉투에 적정량을 옮겨 담고 봉투 표면에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철 토양검사 의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나 흐린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기에는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주일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결과가 나오는 예상 시기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생 묘목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년생 샤인머스켓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